안녕하세요. 크롱이 팀의 비대면 발표를 맡은 발표자 최요한입니다. 저희 팀은 데이터를 활용한 따릉이 배치 불균형 문제 해결 모델을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롱이는 신은경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팀장 사회학과 임세연 학생을 비롯해 경영학과 박수린 학생,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오형근 학생, 수학과 한채연 학생, 그리고 저 언어학과 최요한 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아마 심사위원들께서는 주로 자가용을 쓰시기에 따릉이라는 주제가 익숙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릉이는 자차가 없는 2030 세대에게 매우 핵심적인 생활교통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목차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따릉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따릉이는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입니다. 따릉이는 현재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친환경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체 앱을 통해 무인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릉이는 2015년 정식 운영 이래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따릉이는 자전거 대수, 누적 회원수, 대여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따릉이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생활에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잠시 화면의 사진을 주목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보이시나요? 왼쪽 사진에서는 대여소에 대여할 수 있는 따릉이가 전혀 없고 오른쪽 사진에서는 따릉이가 너무 많이 반납되어서 시민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와 같이 시민들에게 크게 체감되는 자전거 대여 반납의 문제에 주목했고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공공자전거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타고 싶은 곳에는 따릉이가 없는 것일까요?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첫째, 따릉이가 특정 대여소에만 과중되는 경우이고, 둘째, 근처에 아예 대여소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저희 팀은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추출 가공하여 문제인식과 관련된 유의미한 따릉이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설을 위한 데이터 분석 자료입니다. 화면의 새 그래프는 따릉이 이용자의 건당 이동 거리를 성별, 연령대, 자치구로 분류해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한 건당 이동 거리는 대부분 4에서 5km를 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따릉이 신규 가입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를 추출한 결과 대부분 자가용을 사용하지 않는 20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간대에 따른 자치구별 공공자전거 이용량을 추출한 그래프입니다. 흥미롭게도 자치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바로 특정 시간대에 따릉이 이용량이 급증하는 경향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를 확인했을 때 오전 7시에서 8시, 오후 5시에서 7시로 출퇴근 시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따릉이 이용량이 가장 많은 4월부터 6월까지 자료를 가공해 각 정류소별 따릉이 이용량을 추출한 데이터입니다. 이용량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따릉이 대여소를 추출한 결과 모두 지하철역과 가깝다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3개의 대여소는 뚝섬 유원지역, 여의나루역, 잠실역과 같이 지하철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복림교 교통섬과 마포구민체육센터 대여소는 지하철역과 10분 내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따릉이가 퍼스트 라스트 마일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2030 세대가 출퇴근과 등하교 시 4에서 5km를 넘지 않는 거리를 주행하는 데 활용하는 생활교통수단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이용량이 큰 따릉이 대여소들은 출퇴근 시 사람들이 몰리는 지하철역, 환승역에 가깝게 위치한다는 사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므로 따릉이가 특정 대여소에 과중되어 대여 반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 혼잡한 지하철역에 위치한 따릉이 대여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컨대 저희 팀은 따릉이 대여소별 밀집도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하철역을 설정하여 보다 면밀하게 데이터를 가공하였습니다. 올해 6월 모든 대여소별 이용 현황 데이터를 가지고 R 프로그래밍을 통해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독립변수로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의 혼잡도를 설정하고 종속변수로 대여소별 입출 총량을 설정하였습니다.
모든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거리 변수의 회귀계수는 마이너스 0.377의 값을, 혼잡도 변수의 회귀계수는 0.097의 값을 보였습니다. 지하철역과 대여소가 가까울수록 지하철역 이용인원이 많을수록 따릉이 대여소의 이용량이 증가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팀이 첫 번째로 세운 가설, 즉 특정 대여소에 밀집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지하철역이라는 주요 변수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따릉이를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로서 따릉이 무인 대여소가 특정 자치구에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설치되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 팀의 주된 과제가 아니었으므로 별도의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따릉이 운영 현황 정보를 근거로 계산을 해본 결과 중구, 영등포구의 경우 인구 기준 다른 자치구보다 무인 대여소가 150에서 200% 많게 설치된 반면 강북구와 도봉구의 경우 60%에서 80% 정도만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저희 팀이 세운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시간 API와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대여소 이용 환경을 예측한 후 특정 대여소에만 따릉이가 과중되지 않도록 대여소를 추천해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필요한 곳에 대여소 및 자전거 자체를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화면 가운데 보이는 사진은 실시간 대여소 추천 서비스를 만들 때 저희 팀에서 작성한 코드입니다. 이를 실행해 왼쪽에 보이는 간단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작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위쪽 상자에 목적지로 설정한 대여소의 이름과 현재 거치율이 표시됩니다. 지금 사진에서는 133번 대여소가 목적지이고 대여소에 설치된 거치대 17개보다 8대 더 많은 총 25대의 자전거가 과잉 거치되어 있다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모바일 지도가 있는데 목적지로 선택한 대여소와 가장 가까운 10개의 무인 대여소 위치가 표시됩니다. 각각의 마커를 클릭하면 해당 대여소의 정보, 즉 대여소 이용 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밑에 상자는 뒤에 설명드릴 밀집도 함수를 적용해 도출한 추천 대여소의 밀집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밀집도 값이 반영되어 반납 시에는 가장 밀집도가 낮은 대여소가, 대여 시에는 가장 밀집도가 높은 대여소가 추천되는 것입니다. 잠시 예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와 내용은 저희 팀이 가공한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여소별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과 그 역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따릉이 대여소 정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보이는 표는 따릉이 이용 로 데이터의 전처리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앞에 표로 나타난 데이터를 이용해 밀집도 값을 도출할 때 지하철역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했고 아래 표의 데이터를 이용해 시간대별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천 서비스의 핵심적인 밀집도 함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밀집도 함수는 시간대에 따른 대여소별 유입량과 유출량의 차를 대여소의 총 거치대수로 나눈 단순 밀집도에 앞서 언급한 다양한 영향 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곱해 최종 밀집도를 도출하는 식입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따릉이 배치 불균형이 어느 규모로 왜 일어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따릉이 전체 대여소에서 일평균 자전거 수입 유입량을 시각화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따릉이가 나가는 곳에서는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곳에서는 들어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따릉이 전체 이용량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출근 시간에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퇴근 시간에도 따릉이를 이용하여 퇴근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퇴근 시간에는 출근 시간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릉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간대별 따릉이 이용량 분포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가중치를 부여할 때에 6개의 시간대별로 다른 접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데이터셋을 쪼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각 그룹의 특성을 보존하고 구별하기 위해 내추럴 브레이크라는 구획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법은 그룹을 쪼갤 때 각 그룹 내의 분산은 최소화하고
그룹 간 분산은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등급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앞서 따릉이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해 회귀 분석을 해본 결과 가장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독립변수는 지하철역까지의 최근 거리, 해당 지하철역의 이용객 수였습니다. 이 변수들에 대해 내추럴 브레이크를 실시해 각각 5개의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용량이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대 이용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입니다. 회귀계수의 평균이 전체 시간대 회귀계수 평균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변수들 간의 확실한 선형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에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일수록 대여소의 따릉이가 과중되어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귀계수를 고려하여 각 구간별로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고 최종 R값은 두 가중치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이용량이 많은 시간대는 저녁 8시에서 11시인데요. 이 구간에서는 지하철역 이용객 수에 대한 유의미한 선형관계는 파악할 수 없었고 거리만이 확실한 선형관계를 보여 가중치 계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불규칙적이지만 지하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관성을 나타내는 p-value가 두 변수 모두에서 0.05 이하로 도출되었으며 회귀계수를 고려하여 각 구간별 가중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밤 새벽 시간대에는 지하철역과 거의 관계없는 이용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역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일 뿐만 아니라 이용객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 시간대이기 때문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구간의 가중치를 1 미만의 값을 주어 현재 시간대의 경향성보다는 일평균 순유입량이 더 댄스 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도록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따릉이 대여소 추천 서비스의 과정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시간대, 날짜, 반납 예정 대여소를 입력하면 이를 고려하여 과거 데이터를 선택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 후 근처 대여소의 밀집도를 예측하여 대여소를 추천하는 아웃풋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해결 모델을 소개할 때 두 가지 해결 방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실시간 대여소 이용 환경 예측을 기반으로 한 대여소 추천 서비스이고 둘째는 지금 설명드릴 보조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구역별로 수요를 만족하는 자전거와 대여소의 추가 공급입니다. 이 두 번째 해결 방안이 보조적인 이유는 현재 적자와 대규모 예산 편성으로 따릉이 사업이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출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에 더불어 따릉이 정책을 연구한 다수 논문들이 가리키듯이 지하철역, 대학교, 기업단지, 주거단지 등의 시설에 혹은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자전거와 대여소가 상대적으로 적게 배치된 자치구에 선별적인 추가 공급을 시행한다면 따릉이 균형 분포에 보조적인 해결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팀은 따릉이 운영 정책의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따릉이 앱에 실시간 대여소 추천 서비스를 신규 기능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추천 서비스가 목적지 부근에 더 쾌적한 대여소를 알려주는 기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여 반납을 쾌적하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하고 싶은 기존 이용자에게 더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따릉이의 대여와 반납 위치를 자연스럽게 분산시킴으로써 따릉이가 더 많은 대여소에 고르게 분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용 현황과 잠재적 이용 인구에 근거해 필요한 지역에 자전거와 무인 대여소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제안이므로 현재로서는 주된 해결 방법이기보단 보조적인 해법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써 따릉이 앱 서비스 개선과 자전거 및 대여소의 보조적인 확충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따릉이를 더 자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팀 쿠릉이의 제안이 공공자전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언제든 어디서든 보다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따릉이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